이번 강의에서는 계정 관리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될까요? 누가 어떤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자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조직에 대한 액세스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또한 액세스 관리를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관리하게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계정 및 권한 관리 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권한 관리와 인증을 통해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정과 권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권한 관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하려면 투팩터 오센티피케이션, 즉 이중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MFA, 멀티팩터 오센티피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고 그 후 한 번 더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6자리 숫자로 된 코드값을 SMS나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 인증을 한 번 더 거친 후 콘솔에 접속하여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와 액세스 키 조합의 인증키를 사용하여 API로 자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액세스 키가 노출된 경우 재발급을 통해 안전하게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솔에서는 사용자들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비밀번호 변경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권한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리에서는 해당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권한 그룹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증과 권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한 관리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접근 권한 할당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범위를 줄이고 안전한 자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기업 내 팀마다 권한 설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팀의 경우 보안 감사나 침해 대응을 위해 모든 자원에 대해서는 리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보안,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운영팀의 경우 버추얼 서버 생성은 가능하나 VPC나 서브넷 등 네트워크 관련 자원들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생성을 할 수 없도록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관련 부분들은 네트워크 팀에서만 관리하도록 권한을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 권한 부여의 원칙인데요. 최소한의 권한만 할당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권한 관리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럼 권한 관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나 액세스키 노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는 소속된 계정에 대한 공유 액세스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액세스 키를 공유하지 않고 해당 계정 자원이나 사용자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무나 액세스 키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한만 할당하면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원별로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세분화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기반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퍼레이터, 뷰어별 권한을 지정하기 때문에 특정 유저에게는 보다 많은 권한을 할당하고 리소스에 대한 감사만 하는 유저에게는 리드 권한만 주는 식으로 세분화하여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원에 대해 사용자 액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CRUD라는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의 각각의 액션을 개별 자원에 대해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IP 통제를 통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도 허용된 IP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을 통해 다른 프로젝트 사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 프로젝트의 사용자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의 SRN 정보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의 멤버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이 끝나면 권한을 해지하고 안전하게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있는 사용자는 모든 프로젝트 내의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추얼 서버 종료 및 생성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룹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정의로 권한을 할당받았습니다. 이는 로깅 앤 오딧에 대해서만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 권한으로는 버추얼 서버 종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뷰어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은 조회, 즉 읽기만 가능합니다. 파일 업로드나 버추얼 서버 종료, 생성은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권한 관리를 해야만 자원을 안전하게 운영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자원들은 프로젝트 내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할당되는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액세스, 오퍼레이터 액세스, 뷰어 액세스 이 4개 정책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기본 정책들은 각각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룹, 오퍼레이터 그룹, 뷰어 그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한 사용자, 즉 어카운트 사용자는 자동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등록됩니다. 또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멤버로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 정책을 만들고 그룹을 생성하여 원하는 형태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연결되어 있고 프로젝트 생성과 삭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액세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에 연결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 권한 관리, 비용, 자원, 로깅 앤 오딧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액세스는 오퍼레이터 그룹에 연결되어 프로젝트 생성과 삭제, 사용자 추가 권한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즉, 실질적인 자원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퍼레이터 액세스 정도의 권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뷰어 액세스는 프로젝트에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의 권한으로 리드 올리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와 공유를 하고 싶을 때 외부 인원이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자원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외부 인원에게 뷰어 액세스 권한만 할당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권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은 정책 설정, 그리고 권한 그룹 관리, 사용자 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정책 설정은 권한을 정의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사용자에게 어떠한 액션을 허용 또는 금지할지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설정입니다. 정책이 설정되었으면 다음으로 권한 그룹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정책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권한 그룹의 역할입니다. 권한 그룹은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받도록 정책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리는 프로젝트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 내 권한 그룹 중에서 사용자를 추가할지, 제외할지를 설정하는 것이 사용자 관리 영역입니다. 우선 정책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생성해야겠죠. 프로젝트 권한 관리에서 정책 생성 진행 시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책명, 간단한 설명과 태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면 정책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책 요건 설정은 정책이 실행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정책을 불러오거나 제이슨 모드로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정책 요건 추가를 클릭하여
정책이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지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할 대상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 요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제이슨 타입 정책문을 에디터 모드에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정책을 불러오게 되면 현재 작성 중인 항목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책 요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책 요건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정책 요건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는 정책 적용 대상의 접근 제어 방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접근 허용 여부를 allow인지 deni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적용 자원입니다. 적용할 자원에서는 정책이 적용될 대상 자원을 지정합니다. 이때 모든 자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별 자원에 해당 액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자원은 액션 타입이 액션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고 액션 타입이 not 액션인 경우 모든 자원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적용할 액션에서는 선택한 자원에 적용할 액션을 설정합니다. 적용할 액션 선택을 지정하면 설정한 접근 제어 방식이 선택한 액션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제외할 액션 선택을 지정하면 선택한 액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액션에 설정한 접근 제어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할 액션으로 create를 선택하면 create만 해당 자원에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제외할 액션으로 create를 선택하면 create를 제외한 나머지 액션들이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외할 액션은 모든 자원을 선택할 때만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액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IP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 이 정책의 허용 여부를 적용 IP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IP 제어에서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IP 주소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IP를 선택하면 제외할 IP나 IP 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 IP 지정을 선택하면 특정 IP나 IP 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는 특정 IP를 지정할 수도 있고 IP 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방식입니다. 정책을 적용할 사용 대상의 인증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체를 선택하면 인증 방식과 상관없이 적용되죠. 그리고 인증키를 선택하면 인증키로 인증한 사용자에게만 해당 액션을 적용합니다. 또한 임시키 인증과 콘솔 로그인을 선택하면 임시키로 인증한 사용자나 콘솔에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해당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요건이 설정되면 이제 정책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에 이 정책을 적용시킬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자원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는 리스트 권한을 갖고 싶다면 리스트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원에 대해서 리드 권한을 갖고 싶을 때 스토리지에 리드 권한을 적용하게 되면 파일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읽는 것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는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 적용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에서는 마리아DB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택했고 모니터뷰와 모니터셋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 타입을 자원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권한은 액션 타입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깅과 퍼미션은 권한 관리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책 요건도 설정했고 정책 대상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선택했죠. 이제 이 정책이 적용되는 권한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그룹과 역할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완료해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역할을 연결할 때는 해당 역할이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권한관리 역할이라는 역할을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선택 시 해당 정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사용자의 본래 계정 대신에 가상 사용자 자격을 통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역할을 이용하면 프로젝트 내의 사용자나 다른 프로젝트의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대상은 해당 역할이 소속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통해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의 사용자도 우리 프로젝트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역할을 생성할 때는 역할명과 수행 주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명을 선택하고 간단한 설명, 수행 주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행 주체는 프로젝트 아이디 또는 사용자 SRN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할과 함께 어떤 정책을 연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역할에서 사용할 정책을 선택한 후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과 역할이 서로 연결된 채로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권한 그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권한 그룹은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받도록 정책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권한 관리 페이지의 그룹 탭에서 프로젝트 내 권한 그룹 목록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한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한 그룹을 추가하면 우선 기본 정보인 그룹명과 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이 권한 그룹에서 사용할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 목록에서 권한 그룹에 연결할 정책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정책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그룹에 추가할 정책을 선택하였으면 이제 사용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목록에서 연결할 사용자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해당 권한 그룹에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리 부분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할 프로젝트 멤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대상 사용자를 프로젝트 내의 권한 그룹 중 하나와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사용자 관리의 프로젝트 멤버 추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멤버로 사용할 일반 사용자는 회원 등록한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 그룹에 연결된 사용자는 해당 그룹의 정책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사용자를 선택하였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어떤 권한 그룹에 사용자를 연결할지를 선택한 후 권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완료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가 프로젝트 멤버로 추가되어 정책에 따라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MFA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키를 사용해야겠죠. 인증키는 암호화된 키를 제공하여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공통키 관리 서비스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자체 인프라 솔루션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API를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세스키, 시크릿키 한 쌍으로 구성된 인증키나 임시키를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죠. 화면과 같이 시크릿 키와 액세스 키 한 쌍이 있는데, 시크릿 키는 사용자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만이 관리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만약 자신이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PI 서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할까요? 시크릿 키를 통해서 서명을 하고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API 호출과 함께 이 시그니처와 액세스 키를 API 서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전달받은 액세스 키로 시그니처를 확인하여 이것이 특정 사용자가 호출한 내용이구나 라고 인증하고 실제 API에 대해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인증키 관리 화면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인증키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인증키 생성 버튼을 통해 새로운 인증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키에 액세스 키를 클릭하면 액세스 키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키를 생성하면 크게 공통인지 프로젝트인지 인증키의 적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키를 만들 것인지, 개별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인증키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인증키를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영구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인증키는 반드시 주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인증키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키의 완료 날짜를 설정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권장되며, 직접 인증키의 만료 날짜를 설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증키가 생성되면 상세 정보에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세스 키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클릭 시 클립보드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는 보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증키를 삭제해야 합니다. 발행된 임시키 목록에서는 내가 현재 어떤 임시키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시크릿 키 부분을 클릭하면 시크릿 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키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삭제하여 안전하게 키를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키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정 IP 또는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증키의 인증 방식부터 인증키 인증 또는 임시키 인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근 허용 IP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접근 허용 I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접근 허용 IP를 사용하면 접근 허용 IP에 등록된 IP에서만 해당 인증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하게 되면 모든 IP에서 접근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통해 인증 방식과 접근 허용 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증키를 통한 API 호출 예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키를 사용하여 호출할 때는 CURL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액세스키 정보와 시크릿 키를 통해 시그니처와 서명 정보를 API 호출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아이디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프로젝트에서 요청이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인 API 호출에 대한 정보와 인증을 위한 액세스 키, 시그니처 정보를 함께 전달하게 되면 API는 이를 받아 확인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확인한 후 해당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시그니처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키인지 확인되면 API 호출에 대한 응답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정 및 권한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